사실 좀 항상 좀 생각은 많이 했어요. '이 채널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가면 좋을까.' 사실 뭐 그런 얘기들 자체를 되게 방송상으로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일단 저 스스로 좀 목이 말라 있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세팅이 확실히 제 입장에서도 좀 익숙하고 편하기야 한데 결국에 그 유아람 채널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세팅이다 보니까 부채널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제 되게 그럴싸한 또 다른 세팅을 보여드릴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저도 사실 메모장이 결국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되돌려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장치여 가지고 메모장을 선호를 하기는 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요 세팅으로 켜게 됐던 게 일단 오면서 좀 들었던 즉흥적인 판단이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이 큰 마이크랑 지금도 이제 유아람 채널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를 이제 썼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유아람 채널에서 받은 광고 때문에 그 붐 마이크가 붙어있는 이어폰으로 쓰면서 그 마이크 음질이 오히려 더 선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가 이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이크는 저기 집에 있는 부스에다 갖다 놓고 캠을 하나 사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캠도 지금 뭐 공간 머무르다에 있는 카메라 떼와 가지고 그냥 여기다 붙이면 그만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컴퓨터 뒤쪽에 연결돼 있다 보니까 '떼기 귀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딱 생각이 들더라고. '아, 오늘 노캠으로 해 볼까?' 그래서 네, 일부러 캠 안 켰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포맷대로 그냥 노캠으로만 해 보려다가 그냥 '아싸리 이렇게 가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익숙하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켰을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방송 대기 중인 줄 알고 안 들어와요. 뭐 그러면 아쉬운 거지 뭐. 뭔가 초록 화면이 어디 찻집 간판같이 생겼음. 딱 그 감성이죠. 머무르다를 저 타이틀로 밀고 있는 것도 있고. 맞아, 제가 이거를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펄이 빛나는 밤에 아십니까? 이제 그 주호민 씨 이제 팟캐스트죠. 이쪽이 약간 그런 포맷이거든요. 네, 이제 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해 가지고 주호민 씨가 이제 요런 거 하나 올려 놓고 그냥 요대로 쭉 하는 거예요. 뭐 요거 자체에 이제 어떤 변천사는 좀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깐 어째 요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원래 이런 뭔가 답이 없다, 뭐 내 머리로 좀 뾰족한 좋은 수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베끼는 게 제법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잘 되는 사람들을 베껴 버릇해야 더 잘 되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대신 이제 이렇게 제가 캠 안 띄우고 이 타이틀 하나 걸어 놓고 방송을 하려면은 그 전보다 오디오를 더 빡빡하게 채워야 된다라는 부담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물 한 잔 따라 마시고 또 타닥타닥 타이핑도 하고 그러면서 좀 시간을 벌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라이브나 팟캐스트라는 타이틀이라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리고 안 그래도 그렇기도 하네. 저거 여기서도 팟캐스트로 재생 목록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볼까?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하다. 아 맞아요. 그래서 오면서 생각했던 다른 거는 말하면은 이제 그 파형 뭐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 볼까도 생각을 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약간 진짜 팟캐스트 같고 사연 읽기 좋을 것 같고 그러잖아. 요거 베이스로 해 가지고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라이브 부제목에 팟캐스트나 이런 태그 좀 달아두죠. 아 그럴까? 아니면 이제 요거 썸네일 자체에다가 좀 그런 것들을 해 놓을까? 봐봐. 근데 봐봐. 이렇게 내가 변화를 주니까 바로바로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오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인터넷 안 되는 걸 핑계로 머무르다를 2주 쉬었는데 확실히 사람이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냥 계속 하기 바쁘다 보면요, 그 재정비할 시야를 못 가지게 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발 떨어져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솔직히 저는 이 채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 내가 애초에 약간 이런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던 첫 번째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자각한 게 저한테 되게 큰
위기의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잘하는 일을 해야 되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뭐 거기서 이제 뭐 재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 저는 항상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 머무르다 방송 역시도 좀 비슷한 결입니다. 근데 딱 그러면서 많이 느꼈어요. 결국에 나는 단순히 좋아하는 일이면 오래 못하는구나. 저는 평생 일로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모든 시간이 노동력과 품삯으로 환산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말만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시간이 돈이야 하는 막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사람 자체가 설계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성장해 버렸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머무르다를 하면서 체력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이러는 것들이 당연히 눈 감고 계속 하게 되지만, 정작 내가 진짜로 급하고 체력이 딸리고 돈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정리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 게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난 이 일이 좋기 때문에. 봐봐, 지금 나는 일이라고도 하고 있지. 심지어 이것도. 그게 저를 좀 화나게 했어요.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붙들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순위에 두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 방법은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돈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싶다면 난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인간상이기는 해. 그지? 맞아요.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로서 잉여롭게 써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참 너무 못해. 근데 이게 제가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인질 삼아서 내 자신에게 하여금 너 이거 해야만 해 라고 이제 칼 들고 협박하는 거야. 누가 칼 들고 협박함? 내가 함. 그렇지. 시작은 좋아서 하고 유지는 잘하는 게 해주는 건데, 그 잘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재능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은 게임도 각 잡고 하라고 했으면 일이라고 했을 거야. 아마도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해야 돼. 하고 싶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만들 수 있는가? 상업성을 가지게 만들어야지. 상업성을 가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타겟 분석부터 들어간 거야. 오늘은 라디오 같네요. 뭔가 아주 좋네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그 쉬는 사이에 요즘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내는 스태프 친구랑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저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유하람은 권위 없는 인문학이다. 그게 유하람의 캐릭터다. 사실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보통 자기가 어떤 것을 잃었다거나 어떤 경지에 있다는 것을 이제 내세워서 그 권위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아니면은 비슷한 어떤 캐릭터를 잡는다거나. 근데 저는 대화하듯이 하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인문학 채널들 보면은 이렇게 라이브로 직접 소통하는 채널들은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그냥 혼자서 녹음해가지고 좋은 영상 입히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나와가지고 야외에서 뭐 영상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약간 동기부여 영상처럼 찍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라이브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것도 좀 고민하기도 했었어요. 나도 그냥 이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맞나? 근데 암만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게 들려줄 수 있고, 그리고 내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실시간 소통인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다고 하면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도 뭔가 바꿔줄 수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고 더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유아람 채널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것이 방금 이제 튀어나온 거지. 노케모로 하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장치를 준다고 하면은 그 요즘 개인 방송인들, 특히 역캠들, 그 해외 시청층까지 아우르는 역캠들은 자동 자막 그거 실시간으로 하는 거 쓰더라고요.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 하는 건 좋다지만은 어쨌든 간에 화면에 뭐가 움직이는 게 있긴 한 게 좋은 거고, 아무래도 그러려면 여기 이제 머무르다 여기 아래에다가 내가 말하는 거 인식해가지고 이제 자동 자막 들어가는 요거 있는 게 좀 좋겠다 싶었어. 요거는 이제 좀 알아봐야지.
근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이 채널이 좀 제법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떤 자막 다는 것도 조금 걱정 덜 할 거고. 막 클로바 같은 거 연동할 수 있나? 궁금하네. 전 힘들 때 좋아하는 걸 놓아두는 행동이 더 그 일을 좋아한다고 느껴요. 오히려 여유로울 때 찾을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느낌이니까. 아, 그게 맞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여자친구랑 많이 얘기하는 게, 저는 제 욕망에 되게 투철한 사람이고 제가 뭘 원하는지를 좀 끊임없이 정해야 하는 편인 반면에, 그래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것도 분명하고, 근데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원한다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약간 제가 딱 그 입장이에요. 근데 또 잘하는 것만 계속하면 새로운 거 안 하게 되고 고이면 썩어서, 맞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방법도 고민해보고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아예 이제 생판 머리를 부딪히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자기 강점을 비틀어서 쓸 수 있는 어떤 스타일대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들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자꾸 찾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아예 없는 거를 한다기보다 이렇게 부딪혀보면서 나 이거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가능성을 꺼내가지고 새로운 나를 꺼내는 느낌이지. 일종의 연기죠. 나의 어떤 모습을 꺼내가지고 쓰는 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름대로의 어떤 테스트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인 아니어도 직장인도 요새는 같은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대학생, 일반적인 직장인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지금이야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자기 앞가림하고 살지만, 한창 20대 한 중후반쯤 됐을 때 친구들이 이제 취업 가지고 고민하면은 그냥 들어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 왜냐면 난 취업을 고민한 적이 없거든. 밥을 굶더라도 이제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았지. 여러분들한테는 미래가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퇴직금이라든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뭐 또는 이제 실업급여가 나오는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나 쉬면서 제가 잘하는 것을 새로 도전해보고 알아본다라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현재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계속 길을 찾는 거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퇴직하시고 약간 퇴직금 좀 까먹으면서 또 실업급여 받는 동안 새로운 공부하고, 그래서 새롭게 취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삶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일단 건강 영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건강하면 어떻게든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어. 너무 먼 미래에 내 직업은 없어질 것 같아서 잘하고 재밌어하는 걸 찾아가는 중. 수명은 길어지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안 하니 은퇴한다고 해도 누구랑 뭐 하고 뭐 먹고 살지도 문제고, 미래에 현금이 없으면 뭘 하고 싶어도 못하니 무조건 현금 모으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막막한데 그냥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계시군요. 그러게요. 뭔가 장기적인 그 인생 계획을 세운다는 것들이 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저희 전략은 좀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최종적으로 도착하고 싶은 어떤 이상향은 존재하고, 그래서 별이 어디에 있는지는 계속 올려다 보다가도 결국에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머무르다 그 공간을 운영하면서 뭔가 유아람이라는 자체 IP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죠. 삐딱한 19도 그 예시고, 제가 이 머무르다 라이브를 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슬슬 좀 많이 느끼고 있지. 이제는 좀 성과를 내야 된다. 뭔가를 그려봐도 발전이 더 빠른 시대라 뚜렷하게 그릴 수가 없어서 기초적인 체급을 키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음. 그리고 정확히 제가 하려는 얘기가 오늘 그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스타크래프트 쪽에서 일할 때 저희 사장님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프로게이머였는데 시대를 앞서가야 된다. 시대를 한 발짝 앞서가면, 그리고 그걸로 꿀을 빨면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저랑 같은 이제 웹진을 했었고 AOMG에서 A&R을 했던 그 형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로켓을 타고 싶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로켓을 타고 그 로켓의 연료가 닿으면 또 새 로켓을 찾을 거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도저히 시대를 앞서갈 자신이 없어요. 예전에는 가능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하지?
바보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도통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1년 뒤, 아니야 1년 뒤도 필요 없어. 한 달 뒤? 일주 뒤? 내일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제 일을 어떤 기본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이제 뭐 몇 년 전으로 쳤을 때 이제 팟캐스트 붐이 온다. 이제 팟캐스트로 넘어갈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를 알고 시대를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팟캐스트란 건 그냥 순전히 운이었어요. 우연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단 한 번도 시대를 앞서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이러면은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결국에 내 내공을 쌓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돌이켜보면 제가 어떤 시대를 앞서갔던 순간들도 다 그냥 저는 제 할 거 하고 있었다가 그냥 시대가 왔어요. 저는 오히려 한창 힙합이 최절정의 인기를 자랑할 때 힙합을 벗어나서 뉴메탈이라는 이제 밴드와 락이 섞여 있는 밴드와 힙합이 섞여 있는 장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아유 나는 더 마이너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랍쇼? 뉴메탈이 빌보드에서 이제 그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고, 뭐 붐이라고까지 할 거 없지만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그리고 밴드랑 락이 혼합된 음악들이 힘을 얻네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홍대 메탈 쪽에서도 저기 뉴메탈들이 예전만큼 숨어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힘을 얻으면 힘을 얻었지. 팟캐스트도 그래요. 저는 그냥 제가 하던 그 인터뷰 기자 일 그냥 포맷만 바꿔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팟캐스트 시대가 왔대. 롱폼의 시대가 왔대. 그래? 제가 맨날 운 좋다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팟캐스트 하는 사람으로서의 제 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지나갔고, 뭐 이제 뭐 당장 내일 망할 것 같지 않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은 이 리그 오브 레전드 팟캐스트를 들고 있으면서 이미 파이가 뻔할 듯 뻔한 여기서 더 성장하길 물 떠놓고 기대한다거나, 아니면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가 영원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또 계속 내가 가던 길 가면서 내 내공을 쌓는 게 낫지 않는가?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난 그래왔고, 제가 처음 랩 시작한 지 한 1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13년 동안 그래서 너 뭐 했냐? 라고 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녹음 기술이 없었으니까 공연 열심히 했고, 랩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열심히 연구했고, 근데 이제 평론 활동 할 때가 좀 길었다 보니까 앨범은 내지는 못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내 음악을 내고 싶다라고 하니까 레이블도 들어가 봤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내 나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소리를 찾았고, 뭐 그러다 작곡가 형도 만났고, 작곡가 형이랑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를 만들었고. 그래 모르죠 이제. 그리고 또 심지어 그래요. 원래 그 제 앨범이 한 2-3년 전쯤에 나왔어야 됐어요.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막 연기되고 못 만들고 막 그러다가 심지어 완성이 작년 말쯤에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다리가 이거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랑 엮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로 여러 개의 컨텐츠랑 묶어서 내면은 참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때 내는 것, 그리고 뭐 제때 무언가를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제때가 마음 급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언제가 제때인지는 솔직히 머리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아는 게 없거든. 뭘 알아야 판단을 하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뭐 선택하는 것들이 맞는지 틀린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을 때, 너무너무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진짜 뭔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운이 좋은 건지 감이 좋은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다들 그런 감각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감각을 통해서 결정한 것들에 대한 희열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감대로 움직였을 때의 타율이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머리 박아보려고요. 제가 오늘 방제가 30년 차 학생인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배우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거 말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배운다고 해가지고 막 예상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솔직히 예상 안 되는 것들이 재밌는 것도 사실이고, 정확히 사실 저게 맞는 것 같아. 나를 믿는 것보다 상황을 믿는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어떤 지식, 능력, 저의 의지 이런 거를 별로 믿지 않아요. 안 믿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겠지?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상황. 제가 해야만 한다, 해야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황적인 이야기가 좀 커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이면은 그러면은 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지. 내가 방송인이면 방송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무식한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 어쩌면은 제가 그렇게 막 전체주의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떤 부여받은 역할에 집착을 했던 거는 그거 이상으로 생각할 능력이 크게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되게 종교적인 태도를 보였던 부분들도 좀 비슷한 맥락일 거고. 근데 오히려 제가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니까 제가 처음 허무주의를 받아들였을 때와 같은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유아람 채널 디스코드에서 또 어떤 철학 떡밥이 돌아가지고 이런저런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야,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머무르다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철학 얘기하자. 그래? 해가지고 급 번개로 5명이 모였어요. 저 포함해서. 근데 제가 그때 딱 제안을 했어요. 아, 그런데 막상 이렇게 모여놓고 오면은 그 전에 이 대화하던 흐름이 끊긴 상태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 포문을 열기가 조금 애매할 거다. 그러니까 영화를 같이 보고 오자. 라고 해서 백룸을 보고 왔어요.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저리 또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아, 대학 다니고 싶다. 나는 지금이라도 대학 다니고 싶다. 라고 하니까 제 주변에 워낙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과제와 시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 앞에서 기만질하는 거냐. 막 그러는데 난 진심이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가르침을 받고 싶어. 그래, 어제 이제 그 사람들이랑 백룸 보고 돌아와서 얘기하던 것 중 하나도 그거였어요. 저는 가르침을 너무 받고 싶어요. 그리고 롤모델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진짜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노라, 내 손을 잡아라 라고 하면은 나는 진짜 망설임 없이 잡을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5명 중에서 2명은 아니라 그랬어. 1명은 중립.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저는 진짜 그냥 너무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까 이제 초반에 했던 얘기랑 좀 이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시간을 더 알뜰살뜰하게 써서 제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제 시간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줘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그냥 베끼기만 해도 그냥 마음 편히 머리를 비우고 따라가기만 해도 위대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꼭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그 뭐 MC 스나이퍼를 비롯해서 저희 아이돌들이 있었던 거고. 근데 확실히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란 것과 별개로 결국에 이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여러분, 웃긴 얘기지만 그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부분 빼면 평범해요. 이게 진짜 웃긴 얘기인데 그렇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참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많이 느꼈었어요. 진짜 이 대단한 사람들도 그 대단한 부분 빼면은 평범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평범한 부분들을 납득하고 그 특별한 부분만 숭배하는 식으로 사랑을 해왔었는데 결국에 내가 되고 싶은 가장 멋진 사람은 내일의 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좀 거기서 힘이 빠졌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을 믿는 마음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인간 그 주변에 널려있는 인간들을 보면은 다 병신들 뿐이거든. 다 특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어딘가 한 군데는 모자라고 결국에 필멸자라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를 외면할 수 있겠지만 외면하면서도 어느 순간 느껴지고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가슴 한편에선 알거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정말 전지전능한 신을 믿고 싶은 거야. 이게 뭐 그 샘족 계열 이 유일신앙들이 지구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된 거는 사실 그게 뭐 유일신인 종교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한 배척이 커서 뭐 그것도 당연히 무시 못하겠지만 결국에 전지전능에서가 큰 것 같아요. 인간적인 유약함이나 허점, 결점이 있는 신이 아니라 그냥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단 하나의 신. 뭔가 닮고 싶잖아. 따라하고 싶잖아. 그래서 어쩌면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뭐 유대교
뭐 이슬람교 여기까지의 바운더리에서는 어쩌면은 진정 도달하고 싶은 초인의 모습을 빚어낸 게 그 신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는 해요. 그래서 비종교인이면서도 철학을 그냥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 진화론을 믿더라도 그럼에도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을 믿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신이라고 정의한 그 존재를 닮아가는 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잘 못하겠더라. 나는 여전히 지금도 그 신을 믿을 자신이 좀 없어. 과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 중에 의외로 신을 믿는 사람도 많고, 그거는 예전에 이제 저기 IT 쪽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 들었던 적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적인 신의 개념은 아닌 경우가 많다고 그러대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결국에 설명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아무튼 어떤 사람 누군가의 의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거를 우린 신이라고 부른다, 약간 요 개념이라고 하긴 하더라. 왜냐면 그럼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없는 그 신이 롤모델이라기보다 지금은 없는 무언가에 대해 사람들과 떠들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끌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뭐 크게 공감은 안 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힘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듣던 그 지난 수십 년간, 그래서 그 종교의 자리를 뭐가 대체했는가를 보면은 어떤 거는 이제 입신양명, 출세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을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노력이라는 신화죠. 또 누군가는 정치인이었고, 누군가는 이제 기업가였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유명인이었어요. 결국에 그것들을 자기 안에 모시는 방법이 종교랑 막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신을 믿을 수가 있어요, 당장 당신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논리적으로는 뭐 어떤 부분에서 반박이 가능하고 이게 실존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앤드류 테이트를 비롯해가지고 그 테토남 신화 퍼뜨리는 사람들, 걔네들도 똑같잖아. 걔네들도 다 똑같아요. 나는 이만큼 위대한 인간이고 세상에 억가에 시달렸고 그런 고난을 뚫고 나서 나는 여기에 서 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업으로 삼고 있는 이 컨텐츠 업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유명인, 인플루언서로만 멈출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부족을 이루고 신화를 만들어서 당신이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진정 당신은 아이콘이 되고 유지 가능한 인기를 그리고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거야.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되게 많이 비판받는 이 부류들이 그거잖아요. 강의파리들. 나는 이제 20대에 모든 성공을 이루고 졸업해가지고 그냥 띵가띵가 놀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줄게. 여기에 돈 버는 법이 다 적혀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거 강의 받아서 열어보면은 나처럼 이렇게 강의 팔아라 라는 내용. 근데 그게 어떤 강의팔이라는 멸칭과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돼서 그렇지, 사실 돌이켜봤을 때 그래, 이건 어쩌면 요즘 유행하는 포르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유독 그 포르노라는 단어가 되게 범용성 있게 쓰이고 있습니다. 성공 포르노, 가난 포르노. 그러니까 이제 뭐 포르노라는 것 자체가 섹스를 하는 기분을 들게 해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섹스를 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처럼 성공한 것들을 배움으로써 내가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맞아요. 또 다른 거, 갓생. 그래, 갓생 포르노. 저렇게 이제 스케줄 관리 빡빡하게 하고 이렇게 쉴 틈 없이 살면은 정말 건강하고 이렇게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겠지? 라는 그 기분을 내게 해주는 거지. 근데 학생 때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 배워서 뭐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영어 선생님이 할 수 있다 그러던데, 뭐 어쩌면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좀 접근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세상이 포르노와 같은 자극으로 계승이 되고 이어지지 않는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멋있는 사람을 따라하고 그렇게 멋있는 척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맞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멋있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은 다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내추럴 본 간지 이런 건 난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해서 그것도 원석을 가공하는 과정이 무조건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거야. 설령 우리가 어떤 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 또는 나와 맞지 않는다, 또는 뭐 사짜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셔보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뭐 나에게 진짜 어떤 철저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스스로도 조금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도 배우고 싶어요.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데 한동안 찾지를 못했어. 정말 파편적으로 이런 거 좋네, 이런 거 좋네라고 수집하는 시기였죠. 근데 그 과정은 참 외로워요. 내 밥그릇을 내가 직접 차리지 않는 이상 내가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게 되게 서글픈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방법은 있잖아요. 돈 주고 사 먹으면 돼요. 아니면은 급식소로 가면 돼요. 그럼 나오면은 분명히 이제 파는 음식이니까 좀 달고 짜기도 할 거고 또 내가 원하는 메뉴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먹다 보면 내가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해주는 음식 옆에서 어깨 너머로 보다 보면 저런 게 저런 음식으로 저 음식이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음식을 배우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먹어보면서 이렇게 먹는 거구나 를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그거를 밟아나가는 과정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앤드류 테이트 같은 병신들을 정말 싫어합니다만은 뭔가 그들이 취하고 있는 어떤 방법은 알맹이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그냥 사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인들의 그 실제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알맹이와 껍데기는 구분이 별로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배워보는 거지. 일단 씹어서 삼켜보는 거지. 그리고 소화를 시켜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식사로 얘기하니까 어쩌면 이 30년차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여자친구가 좀 그래요. 먹기 귀찮다. 알약 개발 안 해주냐? 그냥 하나만 이제 쏙 먹고 배부르면 안 되나? 영양소 채워주고? 라고 하는데 그렇게 귀찮아도 사실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되고 우리는 씹어서 삼켜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이제 좀 몸에 해로운 음식일 때도 있을 거고 자극적인 음식일 때도 있을 거고 뭐 정크푸드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건강해진다.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뭐가 좋을지 계속 먹어보고 요리도 해보고 내 취향대로 바꿔도 보고 그러면서 내 몸에 진짜 맞는 걸 찾는 것. 어쩌면 그래서 제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약간 흐려지는 순간들이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의심하는 저 그리고 계속 취사 선택하는 저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신앙처럼 그걸 접하고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근데 그 신의 모습이 전 계속 변하는 거지. 저쪽에 계신 신을 믿게 되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평생 배워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자각한 게 첫 번째. 그리고 그렇게 내실을 다지다 보면은 하늘의 뜻이 따라준다면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애초에 그런 계속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과정 자체가 뭐 사실 생각보다 썩 재밌다 라는 게 세 번째.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재능들을 살리면서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길들을 가야 된다 라는 게 네 번째. 제가 이 머무르다를 계속하는 이유기도 하죠. 지금 저는 이 채널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뭔가 오늘따라 좀 특별히 두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메모를 따로 안 하기도 했었고 좀 생각이 많은 상태로 일단 뱉어봤던 쪽에 가까웠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머무르다 채널이 늘 그랬듯이 아마 이 이야기 몇 번 반복하면서 뾰족하게 만들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과 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좀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고요. 자, 그래요. 오늘 이제 유독 좀 특별히 결론이 없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저희 방종복음 틀면서 마지막 이야기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뭔가 내 표정이 안 보이는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낯설고 재밌네요. 노캠은 또 노캠대로의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오랜만에 느껴보네요. 맞아요. 어쩌면 머무르다는 그래 아까 이제 저희 스태프 친구가 말해줬다는 권위 없는 인문학 그게 이 채널의 가장 큰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던져보고 또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 보고
평소엔 호르몬에 추구하며 흐름에 맡기다 보니 이럴 때 생각하는 맛이 있음. 맞아요. 이런 생각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 방송 안 봤으면. 아, 어서오세요 브로식스님. 그래, 내가 하다못해 얘기해야 되는 토픽 정도라도 이제 크게 몇 줄이라도 좀 적어야겠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다시 또 꾸준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글쎄요, 약간 이 채널을 더 의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고민해 볼 거예요. 그게 이제 목요일 저녁이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일단 당분간은 걱정 마세요. 당분간은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계속 올 겁니다. 맞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계속 길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계속. 왜냐면 그게 인생이니까요. 어제 그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 보고 돌아와서 떠들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걸로 같이 깔깔댈 수 있고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어제 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영어 머무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돌아가서 얘기했을 때 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아, 그때 그 얘기 했었죠? 라고 여러분과 얘기하는 게 참 좋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내용적으로든 포맷적으로든 더 정돈된 형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스타트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뿅.